그리고 청자를 고려 말하는 내용을 분명히 해야 돼. 다 적절하네요. 자, 화자가 전달하는 의미를 청자가 모두 자,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자, 가의 두 학생과 나의 예나에게 듣기와 말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공통적으로 해줄 말. 나를 잠깐만 보죠. 주말에 영화 보러 가겠잖아. 다큐멘터리 영화 보자. 응. 네, 영화 예매할게. 응. 계속 TV를 보고 있는 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점심 먹고 보는 게 좋겠지? 뭘 보는데? 너 지금까지 뭘 보는 거야? 이것도 한쪽이 얘기하는데 청자가 화자의 말을 주의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죠. 공통적으로 해줄 말. 그냥 답은 바로 1번 바로 나오네요. 자,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근데 이게 시험제로 나올 법한 거냐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잖아? 자, 처지에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이 되겠니? 비판하며 듣는다도 별로 좋은 사태는 아닙니다. 되도록 눈을 바라보지 않고 말이 되겠니? 말을 하는 거 묵묵히 듣고 있어야 돼. 자, 이거 아니야. 적절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였어. 여기 지금 의미 공유가 잘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자, 라로브와 대화를 통해 민호와 아빠가 공유한 의미를 적절한 거.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막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대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3번에 2번. 자, 계속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자, 조건 뭐죠? 보기에서 이모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마에서 참고하여 말을 보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모 트라우마가 뭐예요? 자, 어려운 너무 어려운 말. 조카의 뭐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지. 자, 말을 할 때는 청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말을 할 때는 청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쓰면 되겠어요. 뭐죠? 잠깐만. 저 선생님, 저 주면 안 돼요? 프린트가 없어요. 잠깐만. 뭐라고? 저 프린트가 없어요. 너는 어제 빠져가지고 누구니? 너는 유나야. 유나가 없지. 저 그럼 예언이 거 어떡해요? 같이 있나? 네. 네. 근데 일단 같이 보고 교실에는 있는데 내가 파일 보내주면 파일 볼 수 있어? 네. 우리 지금 학원에서 저희 가고 갖고. 선생님, 저 학원인데 가져와도 돼요? 학원에 선생님 교실에 네. 창문 있는 데에서 살펴보면 있을 거야. 네. 가져올게요. 응, 다 달리라고. 있고. 가을이는 지금 못 들어온다고. 잠깐 기다려봐. 잠깐만. 아,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지? 왜 안 돼? 527, 534, 6974. 잠깐만 기다려줘. 가을이가 못 들어오고 있대. 527, 5, 534, 69. 선생님, 가져왔어요. 음, 자, 이렇게가 B번이랑 아이디.
자, 마저 가봅시다. 4번까지 했고요. 자, 바로바로 그냥 풀어나갈게요. 푸는 시간 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시간 아까우니까. 여기 부분. 자, 공감하며 듣기의 사례였습니다. 어, 유나야, 유나, 너는 있잖아. 내가, 어제 수업했던 거, 네. 어, 안 보냈나? 중2 거? 하나씩. 헐. 내가 보고 헐. 어제 수업했던 거 녹화했거든? 네. 그거 보내주면 그것도 들어. 그거 먼저 들어. 지금이요? 아니, 아니. 아, 네. 이거는 지금 듣고. 자, 공감하며 듣기에서 소극적 공감하기와 적극적 공감이가 있을 때 저런, 이거 그래서, 그랬구나, 꼭지가 있구나. 정말 이런 것들은 소극적 공감하며 듣기 중에 격려였습니다. 맞죠? 격려하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광수의 태도는 뭐냐면 은미의 말을 자,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얘 봐봐. 표정, 행동을 봐봐. 몸짓과 표정으로 듣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 끄덕이고 대화의 맥락 없게 표정을 짓는 것, 다 모두 공감하며 듣는. 공감하며 듣는 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느끼려는 태도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 이게 소극적인 공감하기야. 또 저런 이런 말들은 격려하면서 들어주는 거. 이것도 소극적인 거야. 표정, 몸짓으로 반응하면서 들어주기. 이런 말로 정말 그랬구나 같은 말로 격려하면서 들어주기. 다 소극적 들어주기예요. 자, 여기서 이번에 얘가 하는 반응은 뭐냐면 얘가 이런 고민들을 얘기했더니 친구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건설해서 마음이 입었구나. 이거는 적극적 들어주기 중에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들어주는 거고요. 되게 신경 쓰여. 어떤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 이런 거 재구성해서. 재구성은 상대가 사용한 단어는 아니지만 단어가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여기 나오지만 적극적 들어주기의 사례가 돼요. 어제 수업했던 내용이야.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서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그런 공감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는 상대방이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보면 위 대화에 나타난 찬우의 태도는 사실 찬우가 한 말은 특별하지 않아. 은미가 한 말은 친구가 너를 제대로 생각할 어, 한 말을 이런 식으로 요약한 것. 이걸 요약이라고 하고 있어 교과서에서. 자, 그다음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 같은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하고 있다. 요거 구분해서 풀면 돼요. 확인해 봅시다. 자, 광수와 찬우의 듣기 말하기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의미의 걱정에 공감해주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의미의 표정과 감정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고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은미에게 조언한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은미의 말에 적극적으로 관심. 아리는 결국 못 들어오네. 데이터 없다고. 아니 와이파이 터진 데서 들었어야 되는데. 자, 감정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말한다. 이게 바로 뭐야? 여기 재구성하기입니다. 자신의 말로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따와서 해주는 건 요약. 상대가 사용한 게 아닌 말, 사용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재구성. 자, 기억과 같은 듣기 방법이 사용된 거. 기억은 어딨니, 밑줄 친.
재구성입니다. 그대로 보죠. 너도 알잖아. 서먹해진 거. 아,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구나. 더 가보죠.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만들게 못한 것처럼 말하잖아. 자,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실제로 못 만들게 만든 것처럼 말했구나. 요거 뭐예요? 요거는 요약.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음 회의는 디자인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또 왜 그러는지 오타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너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겠다처럼 말하니까 많이 답답하겠다. 요 많이 답답하겠다. 이게 재구성. 이 문장이 답은 5번입니다. 알아두세요. 전 이건 요약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국어에서는 이거를 재구성이라고 봅니다. 7번. 니은에 나타난 은미의 마음. 어, 보면 나도 그때 잘못한 것이 있어서 화해하고 싶어. 네가 잘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으,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야. 친구와의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그게 아니죠. 화해하고 싶다는 말을 다시 자기 마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다고 얘기해서 어, 얘기를 들어주는 상대로 인해 그 문제를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었던 거죠. 요 정도로. 이거 보세요. 적극적 들어주기는 상대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요게 답인 겁니다. 대화를 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꼭 찾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가와 보기의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가에서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공유하는 대화가 됐지만 여기선 일방적으로 하면서 의미 공유하는 대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얘는 공유하지 못했고 얘는 공유했다. 자, 두 가지. 자, 요걸 깨달은 바입니다. 대화를 통해 알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너무 단순하고 그러면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다. 더 나와보죠. 나에서 강수가 한 말이 소극적 들어주기의 방법이라고 할 때 대화에서 한 역할, 소극적 들어주기의 역할을 묻는 겁니다. 나에서는 격려하기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 몸짓으로 반응하면서 들어줌으로써 그 역할은 뭐냐? 소극적 들어주기의 역할은 자,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준다. 자, 기억으로 찬의 적극적 들어주기의 효과 두 가지. 기억 어딨어? 자, 요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아까 나왔던 겁니다. 여기 그죠?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요거를 적어주면 적극적 들어주기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굳이 안 적을게요. 귀찮으니까. 나에서 효진이가 적극적 들어주기를 하고 있다고 할 때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너도 알잖아. 서먹해진 거.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구나. 자,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나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처럼 말하잖아. 그래서 효진이 요 대화의 대목은 이미 교과서 앞에서 얘기 나온 어디 있었지? 없나? 여기 있나? 뭐 이런 정도의 내용 혹은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요약하기의 방법을 활용하려니까 요약하기는 말을 좀 잘 따오면 됩니다. 의견을 말한 것 때문인데 너 때문에 티셔츠 못 만들게 된 것처럼 말해서 어, 애들이 학급에서 그렇게 말했구나.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구나. 뭐 이런 것들. 너의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너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처럼 애들이 말했구나. 뭐 이 정도로 써주면 됩니다. 자, 뒤에 더 읽어보기 궁금한데 여기 나갔니? 시험 범위 들어가. 근데 일단 갑시다. 자, 효과적인 듣기. 자, 듣기의 방법입니다. 이번엔. 자, 일단 가보죠. 듣기의 자세를 고려한 대화의 유형. 유형이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혈액형 혹은 MBTI 막 나누잖아요. 그런 게 종류, 유형이에요. 자, 봅시다. 대화를 가장한 독백.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유사 대화라는 건요, 음, 대화처럼 보이지만 대화가 아님. 이란 뜻입니다. 유사서교는 뭘까요? 유사서교를 팔다가 걸리면 감옥 갑니다. 가짜서교예요, 결국. 가짜 대화라는 뜻입니다. 상대방과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화를 지 혼잣말만 하는 겁니다. 기계적 대화, 비인간적 대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대화. 이따 글이 있을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가죠. 진실을 바탕에 깐 공감의 대화. 요게 핵심입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요. 학습 활동에 있는 글에 글쓴이는 세 가지 대화의 종류를 듣기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들을 생각이 없어. 자기 할 말만 해요. 기계적으로 진심이 없이 그냥 대답합니다. 자, 그럼 효과적인 듣기란 뭐냐? 일단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자, 상대방의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진지하게 듣는 것. 이러려면 집중해서 들어야죠. 대상의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4에서 24초에 불과하므로 되게 짧아요.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효과적인 듣기 방법. 두 번째. 자, 눈을 맞추는 거죠. 자, 시선을 맞추면서 듣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시선을 맞추고요. 들을 때. 자, 말을 잘 듣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말하는 사람은 듣는 자신의 말을 경청한다고 생각해서 더욱 성의껏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적절한 질문이라는 거네. 질문. 이것도 반응의 하나죠. 모르는 것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한다.
들었을 때 모르는 것,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 자, 상대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고요. 그 존중하고 아는 척하지 않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면 겸손한 자세를 듣고 있다. 겸허는 겸손. 자,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적절한 맞장구. 자, 맞장구는 말하는 내용을 긍정하고 동조하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끄덕이길 수도 있고요. 미소를 지어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공유한 내용의 확인. 어떤 문제에 관해 공유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 정도고요. 글쓴이 당부. 이상적인 대화를 위한 듣기 방법을 설명하고 진정한 대화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자. 하나씩 확인해 보죠. 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대화는 서로 간의 싸움을 일으킬 뿐이다. 예. 그다음 진실을 바탕에 깐 공감적 대화가 이상적인 거예요. 그다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신을 집중해 상대의 입장에서 듣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과 시선을 맞추는 것은 경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적절한 질문과 맞장구는 상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고요. 상대방과 공유 내용을 확인하며 대화함으로써 폭넓고 깊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 1번부터 보기 전에 글을 읽어볼게요. 본문을 이미 정리된 건데 봅시다. 듣기의 자세를 고려해 대화의 유형, 종류를 크게 나누면 셋이다. 첫 번째, 대화를 가장한 독백, 기계적 대화, 진실을 바탕에 깐 공감의 대화. 세 가지인데 첫째 것은 유사 대화, 둘째 것은 비인간적 대화, 그리고 이상적인 것은 세 번째 대화인데 셋째 유형인데 대단히 어렵대요.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 열심히 듣겠다는 성의를 갖고 대화에 임하면 언젠가는 이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럼 뭐야? 상대방의 진정으로 열심히 듣겠다는 성의를 갖고 있는 대화. 이게 진실을 진심을 바탕에 깐 공감에 대합니다. 자,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정신을 집중한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처지가 돼요. 상대의 처지, 상대의 처지가 될 것.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요 정도밖에 안 돼. 집중하는 노력을 해야 돼. 자, 말하는 사람의 얘기 열중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지만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정신을 집중한 상태로 계속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상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경청해 보겠다는 무언의 의사표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집중한 상태로 계속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일종의 시선 맞추기입니다. 그것은 뭘 뜻한다? 경청을 뜻한다. 자, 그다음 말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자,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면서 겸허한 자세. 자, 존중하고 있다.
겸손한 자세를 듣는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요. 자, 맞장구는 상대의 말에 긍정하고 동조하는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동조는 말하기. 그다음 단지 일방적으로 의사를 겨누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과 어떤 문제에 관해 완벽하게 의사가 일치되었든 문제에 관해 완벽하게 의사가 일치되었든 그렇지 않든 공유한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자, 공유한 내용 확인하기. 이를 통해 상대방과 공감대를 자, 시험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맞장구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간다? 아니야. 공유한 내용을 확인할 때 공감대를 넓혀가. 자, 질문을 한다고 해서 공감대가 넓어지는 게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거지. 자, 질문을 한다고 해서 긍정하고 동조하는 게 아니야. 자, 매칭을 시켜줘야 돼.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 이 정도 문제를 확인해 보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만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만큼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 나왔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왜 나오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바라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계속 바라보기 쉽지 않다. 나왔고요. 침묵은 맞장구에 비해 화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방법 말도 안 되겠죠. 자, 마저 나머지 것도 보세요. 국어 공부하는 방법은 나머지 선지도 확인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된다. 여기 나옵니다. 어디요?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5번.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열심히 들으면 이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 있습니다. 자, 가에서 제시한 가장 이상적인 대화 세 번째 유형 진심을 바탕에 깐 공감에 대합니다. 오탄가? 진실입니다. 진실을 바탕에 깐. 자, 제시한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신 집중하기 없었습니다. 짧게 대답하기는. 4번. 기억부터 미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이유 듣는 사람의 시선은 상대를 향해야 된다. 궁금한 점은 즉시 질문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달라도 의미를 공유해야 된다. 대화의 자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화 방법이다. 하나씩 찾아보죠. 뭐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즉시 질문이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죠. 기억부터. 기억. 요렇게. 그래서 되게 짧아 집중할 수 있는 게. 가만히 그냥 집중하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하게 되면 저거밖에 집중을 못해.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맞고요. 니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경청했다는 무언의 의사표시 된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시선이 상대를 향해 되는 이유죠. 한번 궁금한 점이 좀 즉시 질문, 디귿. 남의 말을 들으면서 말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드러내고요.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자세하게 알고 싶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하고 겸허한 자세를 듣고 있다는 뜻을 드러내는데 여기에는 즉시 질문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서 질문해 줘야죠. 리을을 봐봐.
이건 마치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의미 공유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사가 일치하든 의사가 일치하지 않든 상대방과 내 생각이 일치되든 일치하지 않든 공유한 내용은 확인하고 그래서 공감대를 넓혀가야 됩니다. 달라도 이거 되게 중요한 선지죠. 대화에서 가장 대화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화 방법이다. 미움? 어, 진정한 대화. 아까 나왔습니다. 진실을 바탕에 둔 이야기. 음, 남은 시간은 여기 대단한 문제 오늘 10번 정도까지만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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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대단한 문제 몇 개? 17, 21번까지 있네요. 다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1번부터 쭉 나가보죠. 빠르게. 적절하지 않은 거 담아. 자, 외워야 돼요. 적절합니다. 화자, 청자, 내용 맥락. 자, 그다음 발화들은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야 된다. 자,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 뭐랑 관련 있었죠? 응집성입니다. 응집성, 지시어, 접속 표현.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발화의 주제가 다양해지면 담화의 의미가 풍부해진다. 주제가 다양하다고 해서 의미가 풍부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담화의 의미는 담화는요. 하나의 주제, 그 주제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주제. 그래서 답은 4번. 머릿속 생각 음성으로 나타난 발화의 연속체다. 발화는 어려운 말이지만 문장 정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나의 의미를 잘 전달하게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적절한 것. 공기가 상쾌합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으면 좋습니다. 직접 일찍 일어나. 자, 이거 뭐예요? 주제와의 관련성이 없죠. 자,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죠. 맥락, 발화들의 음악이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도록 답은 3번입니다. 요게 통일성이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표현. 요거 접속 표현을 삭제한다? 아니고요. 삭제하든 접속 표현을 추가하든 이거는 주제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정신분열증인 애들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립니다. 3번 기억에서 미음 중 보게 설명하는 표현이 들어가기 적절한 것.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되므로 이를 잘 드러내는 접속 표현. 자, 접속 표현은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등의 것들이고, 자, 지시 표현은 뭐가 지시 표현이에요? 이, 그, 저 같은 말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면 지시 표현입니다. 운동은 몸에 좋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건 지시 표현. 그러나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여기는 안 들어가도 돼. 또한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다음 여기 뭐 들어가지? 따라서인가? 따라서 이 점을 기억하고 적당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뒤 내용이 반대돼서 사용되는 저수표는 그러나입니다. 니은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답은 2번. 학교 교과서 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자, 라부터 마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
자, 여기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화나 이런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였죠? 추석이라는 시기가 되면 큰 집이나 친척 집에 인사차 찾아뵙는 풍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추석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가 얘기한 말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다, 통일이 돼야 할 텐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역사 뭐야? 임진각이라는 것은 실향민들 혹은 분단된 이후 가족과 헤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보통 찾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게 사회문화적 맥락이고요. 자, 여기도 사회문화적 맥락이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잘 차렸어도 그걸 겸손하게 표현하는 문화 때문에 차린 건 없지만 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가봅시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절에는 집안 어른들께 인사드린다. 오케이. 남보로 붙는데 가족과 만날 수 없다. 할아버지, 임진각과는 할아버지. 임진각에는 해서 실향민들이 합동제사를 지낸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음식을 권하면 예의상 한 번쯤 사용한다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다른 사례입니다.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한다. 4번에 답은 그래서 4번. 자, 보기의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자, 여기는 상황 맥락입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떠세요는 뭐예요? 자, 바꿔준 옷이 몸에 잘 맞는지 크지는 않는지를 묻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골라드리는 옷은 잘 맞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더 갑시다. 자, 이 글은 잘 보시면 지시표현과 접속표현 둡니다. 극장이 10층에 있어서 승강을 탔는데 아저씨 한 분이 탔습니다. 승강기 움직이자마자 그 아저씨 방귀를 뿜 깨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우습게 됐습니다. 미친 아저씨야. 함부로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랐지만 자 이거 한편으로 우습기도 한 것은 요거를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지시표현으로 뭘로 바꿔요? 그것은 정도로 요게 지시표현이에요. 그저 들어갔죠. 서로 어색한 웃음을 짓다가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말했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4층에서 내렸습니다.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 저는 곧 더욱 황당한 일을 겪으면 예상도 못한 채 재밌는 일을 겪다 생각하고 웃었습니다. 요거는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얘는 통일성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빼버려야 됩니다. 자, 승강기가 5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탔습니다. 사람들은 타자마자 모두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킁킁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를 막고 그리고 이런 연거로 빈칸 넣고 집어넣는 거 시험제 나옵니다. 약술한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방귀를 낀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도 중복된 편이니까 뒤에 나오니까 없는 게 낫죠. 하지만 묵묵히 앞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말하면 더 방귀 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 상황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몇 시이라는 게 늦어가지고 선생님이 꾸짖겨서 얘기한 건데 그것을 시간을 대답한 이유는 선생님의 발화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줄리엣은 시어머니 친구들이 왔을 때 차 한 잔 드릴까요? 해도 괜찮다고 얘기했을 때 안 마시다는 말로 알아듣고 멈췄었는데 사회 문화적 맥락을 몰랐기 때문에 어긋났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가의 A에서 이중 지시표현을 활용하여 발화를 연결하게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 나는 하나밖에 설명 안 했는데. 음, 아, 아,
자, 6번의 답은 일단 B. 갑작스런 일은 놀랐지만 그것은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벳 E. 단기를 말하면 자, 여기는 여기는 좀 이상하다. 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가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문제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왜 들어야지. 방귀를 낀 것은 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이렇게 들어갔을까 아마 원래 문제는. 답은 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장 관련 없는 분은 삭제 여기입니다. 여기. 자, 기억은 상황 맥락이 다른 데서 쓰일 때 해석되는 의미를 바르게 연결한 것. 지금 몇 시니?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동생에게 말하는 상황. 의미는 자 이런 거고 엄마가 늦게 들어온 자녀를 꾸짖는 상황, 꾸짖는 거. 시계를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동생과 장난을 멈추고 숙제를 시작하기 바람. 아니죠? 자, 시간이 몇 시인지 실제로 묻는 것입니다. 8번. 자, 9번. 상황으로 보아 줄리엣에게 해줄 조언으로 적절한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자, 여기에서 줄리엣은 뭐냐면요. 시어머니 친구분 왔을 때 차 한 잔 드린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얘기했으면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친구가 마실 것도 안 줬다고 서운하다고 얘기했대. 시어머니는 그 친구랑 헤어져야 돼요. 내가 볼 땐.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근데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잘 몰랐다. 우리는 겸손, 그러니까 한 번 거절하는 걸 사용하는 걸 미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9번에 5번이고요. 자, 하나 더 가죠.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13번까지. 자, 서로 자기 할 말만 합니다. 서로 얘기를 주고받지 못해요. 상호작용 안 했고요. 집중 안 했어요. 듣는 사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답은 4번.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듣기 말하기 잘 이루어졌을 때 효과. 아까 얘기했습니다. 효과 몇 개야? 두 가지. 자, 관계가 좋아진다. 그냥 여기 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다. 이거 두 가지가 되겠어요. 다와 라에서 알 수 있는 화자와 청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광수는 몸치는 표정 의미의 말을 집중해 듣고 있다. 광수는 의미가 말을 있었게 적절한 말을 하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좋아. 라에서 찬우는 의미의 말을 요약하거나 재구성을 말하고 있고요. 요거 요약, 얘는 재구성. 라에서 은미는 대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쵸 여기 나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화해하고 싶어. 다의 광수는 소극적 들어주기고요. 라의 찬우는 적극적 들어주기. 답은 5번. 자, 13번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요.
다른 일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도덕적인 책, 그러니까 도덕을 잘 모르겠지, 도덕책을. 당연하게 일상생활에서 예의 예절로 다룬다면 이거밖에 없죠. 13번 답은 5번입니다. 뒤에 부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채점을 해보던가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했고, 요거 녹화된 건 못 들은 학생들은 올려줄게요.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와야지.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어, 계세요. 그래요.